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비즈니스투데이 김효미입니다. 준비한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돈을 번 기업들이 기금을 출연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1차적으로 정부가 3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마련했고 그 밖에도 고용 유지 등 지원을 하기 위해 작년에 4차례에 걸쳐서 추경을 했지만 역부족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그 전제는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자발적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 움직임으로 그런 운동이 전개가 되고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두산그룹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신사옥인 분당 두산타워를 준공하고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의 일부 부서는 오늘 분당 두산타워로 첫 출근을 하고 다른 계열사들도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높이 119m의 분당 두산타워는 지상 27층, 지하 7층 규모로 상단부가 스카이브리지로 연결된 것이 특징입니다. 두산 관계자는 흩어져 있던 주요 계열사가 한 공간에 모임으로써 계열사 간의 소통이 확대되고 업무 효율이 높아질 것이라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성남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쉐보레는 소형 SUV 트랙스의 가솔린 터보 모델을 출시하고 사전 계약에 돌입했습니다. 쉐보레는 기존 가솔린 엔진을 업그레이드해 상품성을 개선하고 사용자 편의 시스템과 기본 사양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트랙스는 이번 상품성 개선으로 제3종 저공해차 인증을 처음으로 획득해 공영주차장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은 개별 소비세 3.5% 기준 1,885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한국 GM 관계자는 한층 강력해진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 뛰어난 주행 성능과 친환경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G전자는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에서 열리고 있는 고 김환기 화백 작품 미디어 전시회에 LG LED 사이니지와 LG 올레드 TV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는 전시장 내부에 실내용 LED 사이니지와 LG 올레드 TV를 포함한 프리미엄 TV 10여 대도 공급해 화백의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LG전자는 이번 전시와 관련해 단순히 작품 감상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첨단 기술을 통해 관람객들이 작가의 삶과 작품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 전시 컨셉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위치관리 액세서리 갤럭시 스마트 태그를 오는 19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갤럭시 스마트 태그는 갤럭시 기기 외에 반려동물이나 열쇠 등 통신 기능이 없는 것들에 부착해 위치를 간편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바일 액세서리입니다. 스마트싱스 애플리케이션의 스마트싱스 파인드 서비스를 통해 기기를 등록해 사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한 대당 여러 개 등록도 가능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안전성과 편의성을 강화한 수소전기차 201 넥소를 18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201 넥소는 안전 편의 사양을 기본으로 적용하고 차량 음성 인식 기능 등을 개선한 것이 특징입니다. 201 넥소 판매 가격은 기존 대비 125만 원 내린 모던 6,765만 원, 프리미엄 7,095만 원입니다. 현대차는 안전 편의 사양을 추가로 적용해 상품성을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판매가를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SK텔레콤은 KT와 18일 V컬러링 공동 서비스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SK텔레콤이 작년 9월 선보인 V컬러링은 고객이 미리 설정한 영상을 발신자와 연결될 때까지 보여주는 영상 컬러링 서비스로 서비스 개시 3개월여 만에 누적 이용자 수 115만 명, 누적뷰 1억 4천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KT 커스터머 전략본부장 박현진 전무는 V컬러링은 통화형 음성 부가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차별화된 구독형 서비스라고 말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8일 입시 비리가 최종 인정되고 대학 학력 자체가 문제가 되면 의사 면허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을 했습니다. 안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를 향해 마지막 양심이 있다면 직접 나서 딸의 의료행위나 수련 활동을 막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두 분은 이미 이 땅에 힘없고 백없는 수많은 국민에게 엄청난 좌절과 분노를 남겼다며 대한민국을 둘로 갈라놓은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년 전인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관계자들과 찍은 사진 한 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이유는 사진 속 박 의원이 회식 자리에서 단체 사진을 찍으면서 한 여성의 어깨를 끌어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은 한 부처 파견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박 의원은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술자리에서 편하게 기념사진을 찍는 것이지만 유력 정치인이자 분과위원장이었던 위치를 고려하면 이 같은 신체 접촉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비즈니스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